이번에는 일본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어제 105대 총리로 다시 선출이 됐습니다. 전국 주도권을 쥐고 집권 2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高市早苗君を本院において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自民党総裁として申し上げますと、憲法改正を含めて、自民党の政権公約に掲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ので、こういった政策課題についてはもう自民党として実現に向けて力強く取り組みを進め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と考えています。 다카이치 총리, 강한 일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다카이치의 무소불위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오고 나서 개인적인 지지도는 굉장히 높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이 중의원에서 구도가 상대적으로 좀 소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압도적 다수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중의원 해산이라는 카드를 던지고 나서 투표를 했더니 역시 개인의 인기뿐만이 아니고 이 자민당의 인기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결국은 본인의 내각과 본인이 원하는 지금 의회 구도를 만들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걱정되는 부분 하나는 이건 저의 걱정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에서 나오는 걱정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재정 정책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재정을 푸는 방향으로 갈 텐데 지금 일본이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엔화도 굉장히 약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금리를 좀 올리는 긴축적인 정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봤을 땐 재정은 확장적 그리고 통화정책은 긴축적. 이 사이에서 엇박자가 나면서 뭔가 일본 경제에 불안함이 좀 드리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청구서부터 내밀었고요. 일본은 1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움직임이 빨라진 상태인데요. 산업부 실무단이 미국으로 급파가 됐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일본에서 이렇게 큰 거 받아내고 자기 선거를 11월 중간 선거를 생각하면 그 다음엔 한국은 뭐 하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더라도 그 밑에 있는 러트닉 상무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 이 득달같이 달려들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땐 야, 일본 이만큼 했잖아라고 보면 저희 작년부터 관세 협상할 때 보면 일본이 항상 우리보다 먼저 관세 협상 끝나고 나가고 하면서 맞아요. 우리를 약간 코너로 먼 게 있잖아요. 이번에도 또 일본이 먼저 이렇게 대미 투자 약정을 하면서 우리 한국은 그럼 뭐 해줄 수 있는데 뭐 할 건데라는 것에 또 청구서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일본의 대미 투자 첫 사업 보면요. 미국이 뭘 원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전력, 뭐 석유 수출 인프라, 뭐 중국이 장악한 핵심 광물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본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미국이 AI를 지금 하면서 데이터 센서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력을 어떻게 이걸 공급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얼마 전에 저희 프레스룸에서도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는 원전과 같은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네. 이번에 일본이 들어간 LNG 저반시설, LNG 선박에 대한 저반시설을 지금 텍사스에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LNG 선박 보유 제조 기술도 갖고 있지만 이 LNG과 관련된 유반 시설들을 저희가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손실 가능성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일본이 체결한 이 세 건의 그 투자 항목 같은 경우도 사실은 LNG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글로벌 수요 같은 것들이 그렇게 늘지 않으면서 미국에서 이게 수출하는 게 최선성이 맞아?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보류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투자해서 본전을 뽑아낼 수 있는 투자들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목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투자를 보니까 좀 윤곽이 나오는 게 확실히 그거더라고요. 일본 기업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돈이 들어가고요. 동시에 네. 일본 기업들이 거기에 뭐 가치로, 부품을 맞아요. 공급하거나 네, 아니면 네. 건설을 하는데 직접 들어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기업들이 향후에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거기로부터 또 혜택을 얻어낼 수 있는지도 기회. 굉장히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대미 투자 보니까 3,500억 달러였는데 그중에서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재건에 투자를 하기로 했거든요. 일명 마스카 프로젝트죠.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는데 초기에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시기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한테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초기에 보면 사실은 미국이 지금 같은 배를 짓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한 3-4배 정도 인건비도 비싸고 전반적으로 자재비도 비싸고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에서 초반에 배를 건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원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조선업에 좀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하라고 할 것 같냐면 이제 현지 투자를 늘려라, 미국 투자를 늘려라, 네. 그리고 미국의 기술 이전 빨리 해줘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뭐 LNG 선박에 대한 제조 능력 이런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맛집의 비법 소스 같은 거거든요. 그럴 수 그렇죠. 있네요. 이 네. 맛집의 비법 소스를 다 열어라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우리의 제조 경쟁력 같은 것들이 미국으로 좀 이전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지켜보는 중국은 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전문가를 인용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 충성 서약에 가깝다.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게 일본을 지우고 한국을 넣어도 똑같은 그럴 얘기가 수 되는 것 있어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대미 투자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가지는 일본에 대한 효과라는 게 결국 기술도 미국으로 갈 거고 공장들도 미국으로 갈 거고 일본 경제는 점점 초라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 대해서 세게 때리는 건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워낙 지금 다카이치 총리랑 시진핑 주석이랑 그렇죠. 일본과 중국 사이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저희는 또 거기서 약간 중간에 껴서 좀 뭐 중국과 상대적으로 좀 편히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